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일단 회사원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회사를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에 다녔죠. 제가 뭐 자영업을 해보거나 뭐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민주주의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기업에서는 일하는 회사원도 강력한 회사의 통치 방식 뭡니까? 이제 급여하고 이제 인사평가를 하는 진급 등의 이제 그런 걸로 철저한 관리를 받는데, 이거 민주주의랑은 조금 틀리지 않나?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민주주의는 아니겠죠. 뭐 어떤 게 다른가? 어떤 거에서는 뭐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나? 뭐 이런 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을 하죠. 근데 이제 회사 내부 구조는 위계적이고 통제적입니다. 실제 수직사회. 이제 민주주의는 이제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죠. 그리고 법과 제도가 공평하게 돼야 합니다. 근데 이제 공정한 법이 그냥 서로 이제 우리는 아니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민주주의 기본이죠. 근데 기업 조직은 이제 기본적으로 효율과 이제 성과를 중시합니다. 보통 이제 기업은 공기업 말고 사기업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직적 구조와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이제 상사와 부하 간의 명확한 이제 권력 구조가 존재하고, 이제 그 직원들의 이제 각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급여와 진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평등보다는 이제 성과와 효율을 강조합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인데 아까 얘기했던 위계가 있던 건 수직이죠. 예. 그 이제 실제로 이제 사기업에서 직원 간의 이제 의사 결정 권한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죠. 그죠? 장사가 더 많이 가죠. 관리자는 일반 직원보다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실제 월급도 더 많고, 직원들은 이제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성과를 내야만 승진이나 보상을 받습니다. 제가 회사 조직에 잘 안 맞는 사람이었죠. 실제로 이제 위에서 얘기하면 이거 부장 그거 말고 이거 아니라. 근데 제 나이 때는 원래 부장이어야 되는데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건,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퇴사할 때 무렵에는 저보다 나이 어린 부장급의 동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제 주장을 얘기하는 뭐 그랬었죠 이제. 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관리와 통제가 왜 필요하냐? 사기업에서 이제 민주적으로 한 번은 협의하는 건 어렵습니다. 경쟁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하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권한이 권한이 이제 상위 관리층에 돼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이제 회사 규칙이나 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성과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급여 인사 평가를 위한 진급 체계, 그러니까 뭐 말 잘 듣고 뭐 능력이 좋으면 빨리 진급하죠. 요새는 나이 어려도 추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동기된 부여와 성과를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죠. 급여와 진급 체계는. 이는 이제 뭐 회사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한 필요한 메커니즘이지만, 이제 직원들 개개인의 자율성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랑은 음,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기업 내에서 민주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 근데 이제 실제로 요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좀 다르게 수평적 조직 문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옆 부서 부장님이 이쪽 부서 과장이나 대리한테 그냥 바로 지시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쪽 부서랑, 예를 들어 설계 부서랑 공사 부서는 별개의 것으로
이쪽 뭐 설계 부장님이 이쪽 공사 담당자한테 절대 지시 못합니다. 실제로 가기 위해서는 같은 부장급으로 부장 그 팀장끼리 만나서 뭐 부장이 꼭 팀장은 아니지만 나이는 어려도 그 팀장과 팀장 간의 협의를 하고 그 의사결정을 해서 그 내부 하부 조직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 부서 간은 좀 평등해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평등한 거 직원 복지 부분에서는 평등하죠. 복지 부분에서 실제로 틀림 약간은 차이기는 있긴 하지만 뭐 임원급들 이하는 뭐 거의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 콘도미니엄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유원지 할인권 같은 거는 좀 평등하게 배분을 하고 실제로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도 이제 급여 차이는 크게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직도 있긴 한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뭐 이제 들어갈 때 내가 계약직으로 과장의 그거를 받고 들어갔으면 실제로 정직원 과장하고는 같은 급여나 뭐 처우를 받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이제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불평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좀 민주적인 것기도 하죠. 좀 평명등 민주적이라기보다 평등한 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계속 같은 얘기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마지막에 한다는 건 이제 그 얘기가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와 통제는 이제 경제적과 효율성 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며 회사 내 위계 구조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권리 보장을 강조하지만 기업은 성과와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이 위계적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운영됩니다. 이게 이제 두 시스템, 민주주의와 이거는 이거 목적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이제 기업 내에서 관리와 통제가 민주주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비교를 한 사기업 회사의 관리가 민주주의를 비교를 했는데 요거를 이것이 이런 건 국가안보법이랑 이거 실제로 북한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의 관리 방식하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실제로 큰 하나의 사기업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 소속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내 피부에 와닿는 이제 뭐 조직의 문화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은 그 저기 조금 평등한 구조로 가려고 합니다. 뭐저 윤석열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뭐 구글 정부라는 게 그런 이제 수평적인 구조인데 뭐 근데 구글 정부라고 말을 해놓고 걔네들이 알 리가 없죠. 그걸 경험해보지도 않고 뭐 책으로만 봤겠죠. 책으로 봤다고 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정도 틀린 거고 갑자기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큰 반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게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공기와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조직 문화로 민주주의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효율성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갔어요. 이게 이제 뭐 약간은 충격 발표긴 한데 뭐 옛날 얘기니까 제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대구 서울을 이제 주말부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밤에 저도 이동을 했었어야 되고 뭐 그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가려고 운전을 좀 과속도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거 얘기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란가 모르겠지만 뭐 그걸로 해서 피해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고를 안 당했고 뭐 하여튼 그렇겠지만 하여튼 과속을 해서 보통 이제 동서울에서 북대구까지 뭐
2시간 조금 넘으면 이렇게 통과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뭐 과속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카메라 그러니까 자주 매주 다녔으니까 카메라도 대충 위치를 알고 야간에는 차도 없었으니까 좀 그렇게 다녔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제가요 그렇게 과속을 할 때는 전 앞만 보면 됩니다. 실제로 저보다 더 빠른 애들이 없었었거든요. 빠른 차들이 없었으니까 그 앞만 보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하라 그래도 못해요.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뭐 반사신경이 떨어져서 그런지 요즘은 뭐 어쩌다가 한 130, 40만 밟아도 뭐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100km에서 110, 20km 사이로 달리게 되면 앞만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1차선에 오더라도 뒤에서 더 빠른 차가 오는지를 봐야 되고 추월을 하고 나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속할 때는 앞만 보면서 좀 몸은 피곤하지만 일단 빨리 도착을 할 수 있었었고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뭐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좀 천천히 운전을 하고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힘듭니다. 더 많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옆도 막 백미러도 더 자주 봐야 되고 뒤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않을까. 이제 빠른 성장이 올 때는 어떤 과오를 잘 못고 실제 빨리 과속을 한다 시죠. 뭐 모르겠지만 칼치기 하는 친구들 요즘 보면 치고 나서 뒤에 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난폭 운전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가지고 공간이 있어서 팍 들어갔어요. 근데 이 뒤에 따라오는 차가 좀 뭐 안전운전이나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운전 스킬이 안 되면 놀라서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핸들 조작을 과격하게 해가지고 사고가 유발이 됐잖아요. 근데 얘는 빨리 가기 때문에 앞만 보겠죠. 쟤는 나 때문에 아니 뭐 나 때문에 사고가 아니고 제가 바보라서 그래.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으면 이 사람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과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로 가야 되지 않나. 서로 교통 상황을 확인을 하고 너무 빨리 가려는 사람은 요새 드론도 들고 헬기도 떠가지고 이제 과속이나 이런 걸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는 거고 그래야지 지금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얘기가 원래 이제 차 얘기는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분명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였다고요. 그 과속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도 그건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통용되던 사실이었고 요즘은 저 하라 그래도 못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전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6cc 1600cc VGT 디젤 엔진 가지고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 합니다. 그리고 뭐 요새 돈도 없어가지고 연비를 최고 우선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운전도 안 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세상에 잘 적응해 나가는 사람일 뿐이고 그렇게 사니까 뭐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요. 하여튼 민주주의와 회사 조직과의 사기업과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봤고 뭐 앞으로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나가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게 맞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또 하나 던져드렸어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뿅.